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어머니의 미신과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한 지 5년 차인 여자입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으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혼할 당시 전 남편이 아들을 키우기로 했지만 1년 만에 제가 데리고 왔고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데리고 키울 작정이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저와 살고 싶어 했고 본인들도 키우기 힘들 것 같으니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결혼 당시에는 제가 아이 낳으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금전적으로 벌이가 없었지만 이혼하고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되면서 아들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친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이혼하길 잘했다는 말을 지금도 하십니다. 남편과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바람을 피워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시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남편은 제 손이 아닌 시어머니 손을 잡았기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결혼해 살면서 문제는 전혀 없었었고 아이 낳고 잘 살았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결혼하면서 당연히 남편 쪽인 유교 사상에 걸맞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이 기독교 집안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 종교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러나 결혼하고 살다 보니 남편 쪽 집안의 제사 방식이나 명절 때 차례상 같은 걸 치르면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결혼하면서 너무나도 황당한 게 많았습니다. 이사한 신혼집 들어오는 입구 현관 위에 부적을 몇 장 붙여 놓으셨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또한 우리 집안에 저런 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완강하게 말하시니 어쩔 수 없이 붙여놓게 되었었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집 대청소하는 날 그걸 떼서 버렸는데 아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함부로 너가 손대면 안 되는 거다. 그걸 왜 네 마음대로 버렸냐. 이제 아군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부정이 탔다는 등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너무 무섭고 기가 찼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노란색 한지에 붉은색으로 모르는 한자와 이상한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었던 것 뿐인데 왜 저 난리를 피우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처음에 붙여놨었고 이제는 내가 떼고 싶어서 뗀 건데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도 난리를 떠니 남편이 본인이 뗀 거다. 와이프가 그런 게 아니다. 모르고 본인이 실수로 뗀 거니 그만하시라고 엄청 말렸거든요. 진짜 미신을 너무 믿는 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기 전에도 궁합을 본다고 제가 태어난 음력, 양력, 날짜와 태어난 시 다 적어갖고 저희 부모님 것도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었거든요. 사실 부모님한테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아서 본인이 뭘 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때 당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재미로 보기도 하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현관에 붙여놓은 부적 뗐다고 아주 난리가 나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잠자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남편에게 처음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도 원래 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아마 기억에 토요일에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왔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방 침대 위치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역시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덩달아 행동했던 거더라고요. 이미 힘들게 옮긴 침대 구조를 원래대로 바꾸려면 힘도 빠지고 나름 옮겨놓은 침대 구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필이면 임신이 되어버렸고 저도 사실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빨리 아이를 임신하고 싶어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안 생겼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3개월 만에 임신이 되어버리니 저도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될 때가 되어 임신한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이상한 미신에 집착이 이어져 갔습니다.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려면 물을 떠놓고 며칠인가를 절을 해야 한다면서 이상한 걸 하시더라고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임신된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놈의 아들 손자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심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대충 하는 척만 했지 실제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물 떠놓고 해서 잘된 거라면서 아주 철석같이 믿으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미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종교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렇게까지 빠져들거나 모든 걸 신이나 종교적으로 기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아들 손자를 봤으니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베고자 하는 베갯잎을 빨려고 보니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역시나 언제 넣어두셨는지 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고 저런 일을 하시니 제가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싫다는 표현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싫어하는 걸 분명 알고 계실 법도 하거늘 언제나 본인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남편은 아들을 낳고 나더니 시어머니 말에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느꼈는지 제 말보다는 시어머니 말에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있고 아이가 5살이 되던 무렵 저희 작은 삼촌이 간암으로 갑자기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라 저희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엄마 형제분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삼촌과 많이 가까웠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제가 부족했던 부분 과외해 주셨었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친정집 근처에 사셨었고 결혼을 하지 못하셔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저에게 와서는 삼촌이 결혼을 안 했다고 했나? 네, 일 때문에 이래저래 놓치셨어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결혼을 못하고 죽었잖니?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을 시켜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 내가 아는데 물어보니까 500 정도 드는데 그래도 내 얼굴 봐서 400에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돈 어른한테 네가 한번 여쭤봐라.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영혼 결혼식이라뇨.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 도대체 누구랑 결혼식을 올리라는 거예요. 다신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2번 다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는 저는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남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어. 엄마가 그래도 당신 친정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 안 하면 되지.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 우리 친정 집안 모두 기독교이신 거 뻔히 아시면서 저딴 소리 하시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해? 어머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옷이나 갈아입고 빨리 가자. 그렇게 남편과 전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꽃게 발인가랑 소금이랑 파친가 메밀인가를 챙겨주셨고 남편 거랑 제 거를 챙겨주셨는데 저는 정말 짜증이 나서 남편이 건네는 걸 차 안에 집어 던지고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장례식장까지 거리가 좀 되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친정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저희가 장례식장에 오는 사이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저희 친정엄마에게 영혼 결혼식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삼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니 진짜 참을 수가 없었고 더 이상 고분고분하게 시어머니 비위 맞히면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화를 억누르고 저녁쯤에 아이를 데리러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대뜸 저에게 소금을 뿌려대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더니 너는 왜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걸 안 들고 들어간 거야? 그냥 넣어주면 얌전히 들고 들어가면 되지. 뭐 그게 어려운 거라고 휙 팽개치고 가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꽃게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도대체 저희 엄마한테 전화는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미신 같은 거 믿는 거 다 좋은데 제발 저한테나 저희 친정한테까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곤 저는 너무 화가 나 몸에 달라붙은 소금을 털어내며 그냥 차로 가버렸고 남편이 자고 있는 애를 들쳐업고 나왔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미친 행동에 계속해서 반발했고 고부지간의 갈등은 점점 극에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면서 결국 저는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던 길에 차 한잔 얻어 먹자길래 알았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와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나 정말 센 사람이야 라고 적어 있지 않지만 진짜 강하게 생긴 어떤 여자랑 들어오는데 옷차림이 이건 한복도 아니고 드레스도 아니고 번쩍번쩍하고 치마인지 바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뭐 그런 느낌의 옷차림을 한 여자와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이 여자가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바로 그 무당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손님이랑 같이 온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는데 그 여자분 한다는 소리가 아, 맞네 맞아. 집안에 더러운 게 달라붙었어. 이거 쫓아내려면 아주 복잡하겠어? 이러면서 진짜 듣기 거북한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내일 내가 있는 신당으로 와야 해. 알았어? 제가 왜 거길 가죠? 대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세요? 이거 아주 뭐가 단단히 씌었어. 너 사주가 그래. 내린 곳 안 받으면 온 집안이 풍비박상 날 거야. 알아들어? 어따 대고 반말이야. 미친 소리 그만하고 나가 이년아. 누구 보고 내린 곳을 받으라는 거야? 어머니도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러고는 저는 두 사람을 현관 앞으로 밀어 내쫓아버렸습니다. 진짜 이제는 하다하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으니 제가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진짜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순간 스치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그 소리를 하니 뭔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말투더라고요. 우리 집 다 잘 되라고 엄마가 힘들게 모셔왔는데 왜 항상 당신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진짜 뭐가 시우기라도 한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와이프한테 내린 곳인가 그딴 걸 하라는 거야? 그게 뭔 줄이나 알고 말하는 거니? 나보고 무당이 되라는 소리야? 그거 받는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집안 생각은 안 해? 돌았니? 난생 처음 보는 무당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너나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까지 이러면 나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못 살면 이혼하겠다는 거야? 와, 진짜 엄마 말이 딱 맞네. 오늘 당신이 나한테 이혼 얘기 꺼낼 거라고 하더니 진짜 딱 맞네, 딱 맞아. 그러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굿 안 하면 이혼하겠다면서요. 진짜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쩜 저렇게 딴 사람 말만 듣고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이혼이라는 소리를 쉽게도 하고 헤어진다는 소리를 하니 저도 더 이상은 이런 미친 집구석에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마침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뭔 개소리를 짓거리러 왔는지 뻔했기에 저는 한번 미친 척 해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모조리 꺼내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2판 4판이라 진짜 미친 사람 취급에 귀신 홀린 년 취급을 하길래 아주 제대로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에 귀신이라도 들어왔다는 소리지? 그러면 어디 한번 봐봐. 아주 다 부셔줄 테니까! 저는 정말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다 때려 부셔버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라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게 느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일찍 잠에 든 아이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그 집에서 그냥 조용히 걸어 나올 수가 없었기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날 밤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저와 같이 가려고 했지만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밀어내는 남편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을 나와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 결혼해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친정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친정 아버지께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고 2번 다시는 그 집과 얽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7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집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한 뒤 아이를 한 달에 2번씩 보면서 살았는데 계속해서 저와 살고 싶다고 했고 몇 번이고 말을 해보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는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요.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남편은 아이를 저에게 보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재혼한 그 여자도 시어머니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끼리끼리 만나서 산다면야 큰 불화 없이 살겠지만요. 만약 제가 진짜 몸에 뭐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회사 잘 다니면서 아이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이혼하길 너무 잘한 것만 같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가 저렇게 미신에 집착하게 된 것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었었네요. 제 이야기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걸 믿는 분들에게는 조금 듣기 거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도 있었던 일이니 사연 보냈습니다. 듣기 거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린 곳을 아무나 봐도? 진짜.